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사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단식과 그리고 미국 측의 북미 정상회담을 조금 늦게 열어달라고 얘기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경쟁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했다. 청와대 라인에서 이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맞는 말인지 이게 울산경찰청장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느 분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 의원님. 예, 이 문제는 참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그리고 경찰청 또 울산경찰청장은 처음에 열흘 우리가 보름 또는 일주일 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마치 울산청장이 뭔가 해서 이 얘기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 같이 됐는데. 네, 황운하 청장이었죠. 네, 황운하 청장.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청와대 하명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청장도 몰랐다고 한 것이 결국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황운하 청장이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고 이게 이제 현실이 돼버렸어요. 의혹 수준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의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그리고 또 진행되는 수사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는 거는 언론과 그리고 수사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씨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에 뭐 가족 문제 펄펄 뛰고 대통령도 방어를 하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 방어하고 했는데 결국은 줄줄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냐.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는 누군 못 옵니까? 이렇게 사실이 명명백백한 거를 자꾸 시간을 끌면서 처음에는 수사 이거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기소도 안 되는 것이고 구속도 안 된다고 했다가 구속되니까 재판하겠다. 네. 이런 변명은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이 사건은 조국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조국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다. 게이트급이다? 네. 거기다가 또 부산 부시장 사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염려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사실 부풀려 가지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인데 조국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합니다. 무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재판에서 무죄되는 사례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그렇게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뭐 그건 차치하고 이게 조국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무슨 뭐 하더라. 뭐 검찰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다 하더라. 다 이런 식이에요. 제대로 된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이 청와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사건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보고 그거를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 수많은 사건들 다 그럼 하명이라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김기현 이 울산시장 건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부터 이게 경찰에서 보고 있던 사안이에요. 소위 내사 중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걸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첩보가 올라가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그럼 그걸 수사해라. 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찰에서 민정에서는 청와대 민정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감찰할 권한이 없어요. 감찰이 있으면 직접 감찰을 하겠지만 권한이 네. 없으니까 네.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절차고 과정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있느냐. 네. 그걸 막 뒤집어 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면은 청와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런 이첩이 다 하명이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원일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 6명가량의 별도 팀이 있었다는 식으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직 직원들이. 이 얘기는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총괄이 백원일 팀이었다는 식으로 지금 읽혀져요. 그러면 또 조국 전 수석은 그 당시 이걸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생각도 조금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인 게 아니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을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거는 검찰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좀 폄훼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청와대라는 곳에 대한민국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명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걸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선출직은 손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출직에 손대서 그것도 선거 딱 3개월 남겨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후보 결정하는 날 바로 이제 수색이 들어갔는데 이게 남구구청장까지 해서 6명을 일제 수사에 들어가서 수색을 다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전부가 무죄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법이 손을 댔다가도 이 판결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사숙고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도 이 조국 사건처럼 전혀 청와대는 몰랐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 그리고 검찰은 또 경찰은 몰랐다. 그런데 9번씩 지시하고 주고받은 문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은 국민 누가 이걸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하다가 네.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 국민들에게 도리를 해야지 이걸 전면 부정하고 이걸 부인해버리면은 네네. 그러면 그동안 수사하고 언론에 난 거는 전부 이게 거짓말입니까? 특별감찰반의 전직 직원들이 뭐지 양심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부인하느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도 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이게 첩보 이전부터 시민 고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 건데 청와대에서 하명해가지고 했다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 단초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경찰 내에서 이걸 갖고 있던 사안이었고 그리고 네. 시민단체에서 이걸 수사를 하라고 제보를 했고 그게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니까 청와대에서 그럼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첩을 해서 당신들 조사를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선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지금 잘못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내가 행안위원회인데 지난번에 검찰총장 민청장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네. 지금 말씀한 거를.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수사 중이니까 뭐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 진위를 보고를 했느냐 받았느냐 이걸 물으니까 자꾸 수사 중이라는 걸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수사적인 내용을 그럼 다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수사 중인 사건 다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청와대로 올라갔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수사 중인 건 일체 얘기를 안 해줍니다. 말씀이 겹쳐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팀이 있었고 김기현이를 낙마시키기 위하고 남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시작을 손을 댔는데 결국은 무죄가 돼버리니까 이게 세상에 다시 한번 등단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었다면은 네. 6명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속이 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나올 텐데 6명 전부가 다 전부 범법자로 몰아서 선거는 치르고 본인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와서 재판의 결과는 무죄고 이건 누가 이해하지 않고 이걸 이상하게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또 봐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6명하고 6명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나온 거를 나중에 뜯어본다면 민정 내에는 그런 팀도 있을 수밖에 없고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걸 이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어야지 어떻게 그럼 그 수많은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넘겨주겠습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가닥을 쳐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그 팀들이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게 무슨 팀이 문제입니까? 아니 공식적인 청와대 팀이 아니라 비공식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비공식 팀을 가집니까? 정정당당한 팀을 하지. 그리고 여기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 이분은 지금 출근을 3일째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 언론에 비치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글쎄요. 간단한지 복잡한지는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난 사건 전부 풀리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차분히 지켜보십시다. 어디가 진짜인지. 그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왜 검찰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꺼냈을까? 이걸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국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법원에서 이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니까 네. 검찰 측에서 다시 이걸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검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백원우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더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사실 좀 더 시간을 지나가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수사 그런 네. 흐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나온 내용이 다 검찰발로 나와요.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검찰발로 나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카더라식의 이게 내용들입니다. 진행된 건 진실과 가까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신문보도에서 나오는 뭐 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검찰 아니면 이걸 소스를 줄 턱이 그러니까 없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가정 문제 이슈가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 김기현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였죠? 지금 그 세 가지 문제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서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검찰이 일부러 이 타임에 내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보는 측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 문제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지금 검찰이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문제를 손을 안 댈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이 권력, 이 정치에 어떤 검찰이 이거 손을 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 됐는데 아까 조금 먼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는 네.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관계고 그 중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총체적인 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네. 또 거기에 이제 황운하 같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이 문제에 손을 대다 보니 네.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을 속이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을 밝혀줘야 되고 또 백원호 그 부원장도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양심에서 대줘야지 이걸 자꾸 몰랐다 또는 딴 사람들이 어떤 뭐 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은 네. 더 의혹만 전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0309 쓰시는 분께서 홍문표 의원님 역시 논리 정연하고 품위 있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 7365 쓰시는 분께서는 자한당 여러분들 국민에게 할도리 하세요. 뭐 이런 자한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국당 여러분들 국민에게 할도리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서른 의원을 또 용기 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양쪽이 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지금 사실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논의한 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되게 뜬금없는 단식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런 소리는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됐고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룬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세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당의 쇄신과 관련된 소리는 아예 들어가 버리고 좀 후퇴한 방향으로 단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신보라 씨라든가 또 정미경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단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황 대표와 관련해서 단식하는 그 앞으로 향후 방향성 그리고 지금 이제 백원우나 혹은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방향 같은 것들 한마디씩만 보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네. 단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정치적 이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건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식은 풀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협상에 응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왜 단식을 했는지 잘 국민들은 궁금해해요. 뭐가 네. 목표였느냐. 당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단식 아니었느냐. 네네. 이게 정확한 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제 풀고 그렇습니다. 협상으로 나오길 부탁합니다. 네, 이제 빨리 마지막으로. 예. 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심상정 당대표마저도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네. 얘기를 현장에 와서 머리를 쓰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정치입니다. 네.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다가도 양심이 발동하면은 현장에 와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심상정 의원 얼마나 아름답게 점잖게 여러 가지를 비판하던 분이 네. 사람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부터 정치가 시작되면은 네.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네, 양쪽 다 오늘 사람이 먼저다를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